태양신 리카와 엘바프의 문제아 로키가 보여준 환상적인 합동 공격에 다들 펌 미쳤다며 열광하고 계십니까? 쓰레기 같은 소머즈가 산산조각 나고 거인족 아이들을 구했다며 시원한 사이다 전개라고 축배를 들고 있다면 당장 그 잔을 내려놓으십시오. 해적단 여러분은 오다 센세의 교묘한 낭만 연출에 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다들 루피의 백도의 회전탄과 로키의 거대한 늑의 토르하임이 연달아 터지는 화려한 떡밥 스케일에 눈이 멀어 가장 끔찍한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억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팩트 폭행 하나 제대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1175화에서 보여준 로키의 행동 패턴은 결코 믿음직한 동맨이 취할 스탠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포식자의 기만이자 언제든 태양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는 오만한 경고장에 불과합니다. 눈물겨운 전후의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 엘바프에는 전대미문의 괴물이 씩 웃으며 루피의 등 뒤에 바짝붙어 칼을 갈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해적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해적담입니다. 이번 1175화 니드오그 챕터. 겉으로는 속 시원한 사이다 전개 같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피의 백으로의 회전탄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진 쓰레기 소머지를 굳이 로키가 다시 무참히 짓밟는 그 장면 똑똑히 보셨습니까? 로키가 쓰러진 소머지를 짓밟는 이유는 단순한 확인 사살일까요? 단순히 크기가 크다는 일차원적인 분석은 이제 그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카이도의 청룡폼이나 모모노스케의 용 모습을 떠올리며 그저 덩치 큰 파충류 하나 추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원피스를 헛보신 겁니다. 자르의 입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용용 열매 환수종 모델 니드오그의 진가는 바로 복용자의 오리지널 사이즈에 비례하여 한계치가 결정된다는 그 소름돋는 설정이 있습니다. 인간이 먹었을 때와 일반 거인족이 먹었을 때, 그리고 고대 거인족이 먹었을 때 그 스케일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고대 거인족 오즈나 오즈 주니어의 그 압도적인 산맥 같은 덩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로키는 비록 일반 거인족의 핏줄을 타고났지만 그 안에 잠재된 저주받은 힘과 골격은 이미 고대 거인족의 그것에 필적하거나 아득히 초월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괴물이 니드오그를 각성시켰다? 이것은 지니샤를 뛰어넘는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 폭행은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렐이 언급한 가장 불길한 문장입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오를 때 낮을 밤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을 의미하는 단순한 기상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피스 세계관에서 태양과 여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절대적인 상징성을 잊으셨습니까? 태양신 니카는 세상을 해방시키는 빛이자 다가올 여명입니다. 그런데 그 여명을 가리고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을 몰고 오는 존재가 바로 흑룡 니드오그입니다. 즉, 낮을 밤으로 바꾼다. 이것은 완벽하게 니카의 빛을 집어삼킨다는 오다 센세의 미친 메타포입니다.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가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면 니드오그의 어둠은 물리적인 하늘 그 자체를 장악하여 태양의 존재 의의를 지워버리는 묵시록적인 밤입니다. 과거 와노쿠니에서 카이도가 화염팔개로 하늘을 불태웠을 때 루피는 바지랑건으로 그 하늘을 뚫고 여명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로키의 니드오그는 결이 다릅니다. 입에서 내뿜는 일반 번개와 검은 벼락의 혼합, 토르하임은 그 자체로 패왕색의 충돌을 연상시키는 자연재해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엘바프의 왕족이 아이러니하게도 태양을 집어삼키는 심연의 괴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엘바프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모순이자 오다가 수십 년간 빌드업해온 거대한 떡밥의 실체입니다. 과연 오다가 무의미하게 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스릴러, 바크 시절 겟코모리아가 지배하던 안개 낀 바다도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햇빛을 빼앗긴 육체적인 공포에 불과했습니다. 조이렌이 지니샤 위에서 제게 독가스에 유린당할 때도 절망적인 밤이었지만 밍크족에게는 보름달이라는 반격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드오그가 몰고 오는 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밤은 신화적인 멸망이자 해방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절대적인 어둠입니다. 우리는 마리조아의 깊은 곳에 있는 임사마를 어둠의 정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로키의 니드오그는 임과는 또 다른 결의 파괴적인 어둠을 상징합니다. 자연계 그 자체의 질서를 뒤틀어버리는 압도적인 폭력이 바로 이 흑룡의 본질입니다. 카이도가 무력으로 와노쿠니를 지배했다면 로키는 존재 자체로 엘바프의 생태계와 신앙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전사들의 영토에서 태양을 가리는 흑룡이 탄생했다는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주로 마리모가 아무리 훌륭하게 가시를 막아내고 상대가 화려하게 활약해도 결국 이 무대의 메인 디시는 따로 있습니다. 하이제킹당한 거인족 아이들과 부모들의 눈물겨운 상봉 스토리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다가 독자들의 감정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던져놓은 싸구려 감성파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협은 지금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루피의 곁에서 토르하임이라는 엄청난 뇌계를 내뿜고 있는 저 시한폭탄 같은 흑룡입니다. 태양신 니카의 빛은 희망입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얽매인 사슬을 끊어냅니다. 반면 니드오그의 어둠은 모든 것을 공포로 마비시키고 굴복시킵니다. 낮을 밤으로 바꾼다. 이 한 문장은 다가올 전개에서 로키가 단순히 세계 정부에 맞서는 선역으로 남지 않고 루피의 빛을 가장 먼저 탐내는 탐욕스러운 야수로 돌변할 것임을 암시하는 가장 잔혹한 팩트입니다. 저 거대한 흑룡의 그림자 아래에서 엘바프의 긍지는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망령이 어떻게 현재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논리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다들 자르리 풀어놓은 옛날 이야기를 그저 흔한 엘바프의 전설쯤으로 가볍게 넘기셨습니까? 오다 센세가 무의미하게 과거 회성신을 낭비할 리가 없다는 팩트 폭행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자르의 입을 통해 엘바프의 뼈대 깊은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누군가 용룡 열매 환수종 니드오그를 먹으려 하면 그것을 지키는 망치 라그니르가 방해한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망치의 원래 주인은 엘바프의 전신, 즉 전정의 신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전신은 거대한 영으로 변신하여 태양신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치열하게 맞붙었다고 합니다. 그의 곁에는 얼음 다람쥐 라타토스크가 충직한 신하로서 함께했습니다. 전신이 숨을 거둔 후 라타토스크의 영혼이 주인의 망치에 깃들어 지금의 라그니르가 되었고, 그 이후로 라그니르는 그 압도적인 열매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열매를 보호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만화의 컷 묘사에 극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자르리 말할 때 등장한 과거의 실루엣은 단순히 동화책의 사파 같은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신이 실제로 생사를 걸고 격돌했던 과거의 생생한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뿔트구와 흰 수염을 한 근육질의 전신이 라그니르를 들고 있고, 그와 맞서는 태양신의 모습은 과거 후지오가 언급했던 실루엣은 물론이고 지금의 기어오 상태인 루피와 머리카락부터 무장까지 소름 돋도록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태양신 니카, 즉 조이보이와 에바프의 전신 사이에 끔찍한 혈투가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해적담이 여러분의 뇌리에 박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라그니르가 로키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그저 로키가 힘이 세서? 엘바프의 왕족이라서?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선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억까하지 마십시오. 라그니르가 로키에게 열매를 허락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눈앞에 과거 자신의 원래 주인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태양신 니카가 루피라는 껍데기를 쓰고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얼음 다람쥐의 원혼이 망치 속에서 기다린 것은 세상을 구원할 용사가 아니라 태양신과의 끝내지 못한 데스매치를 완성할 피의 굶주린 복수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엘바프를 태양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낭만적인 전사들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나 부록이 그리고 수많은 거인족들이 루피를 신처럼 떠받드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죠. 하지만 자르리 밝힌 역사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냅니다. 전쟁의 신과 태양신이 적대관계였다면 도대체 왜 지금의 엘바프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해적담의 뇌피셜로는 공백의 100년 시절 엘바프 내부에서도 끔찍한 내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양신 조이보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긍지 높은 거인족 고유의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세력 간의 피 튀기는 전쟁 말입니다. 결국 태양신의 빛이 승리하여 지금의 엘바프 신앙이 구축되었겠지만, 패배한 전신의 원념은 망치 라그니르와 저주받은 악마의 열매
니드호그 안에 봉인된 채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족의 이다나 엘바프의 수치라 불리며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로키가 그 봉인을 풀었습니다. 로키는 단순히 아버지 하랄드를 죽인 페류나가 아닙니다. 그는 엘바프의 주류 역사에서 배척당한 전쟁의 신의 의지를 계승한 진정한 적통입니다. 라그니르가 로키를 주인을 삼은 순간 과거의 성전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루피와 로키가 지금은 MMA 괴물들을 상대로 임시 동맹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포식자가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식욕을 돋우기 위해 벌이는 가벼운 유의에 불과합니다. 신화 속에서 태양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던 흑룡은 지금 루피의 바로 옆에서 그 막강한 토르하임의 번개를 뿜어내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번개의 방향을 틀어 기여우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를 마친 채 말입니다. 오다 센세가 과거의 전신과 태양신의 대립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은 다가올 미래에 벌어질 잔혹한 운명을 선명하게 스포일러한 것입니다. 로키는 결코 밀짚모자 일당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핏줄과 그가 삼킨 열매, 그리고 그가 쥔 망치의 영혼까지 모든 것이 태양신 니카의 파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신화시대의 데스매치는 이제 루피와 로키라는 새로운 그릇을 통해 엘바프의 대지를 다시 한번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1175화에 숨겨진 가장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팩트 포킹입니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진정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루피와 로키의 화려한 더블 액션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진짜 재앙은 성지 마리조아의 꽃채방에서 조용히 떠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해적단 여러분, 1175화 마지막 컷에 등장한 임사마의 분노하는 눈동자를 똑똑히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튀어나온 팩트 포킹의 문장, 니드호그, 니놈이 엘바프에 있었던 거냐? 이 짧은 대사 속에 담긴 공포와 사리의 무게를 제대로 읽어내야만 원피스의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계 정부의 계획이 틀어져서 화가 난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계의 왕이자 신이라 자처하는 임사마의 완벽한 통제력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하랄드 왕을 억압하고 그에게 굴욕적인 계약을 강요하여 엘바프를 세계 정부의 군사력으로 삼으려 했던 그 오만한 800년의 설계가 애송이 왕자 로키가 삼킨 열매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뼈아픈 현실 자각입니다. 자, 이제 해적단만의 미친 뇌피셜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1176화부터 원피스의 전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낭만적인 해적 모험극을 완전히 벗어나 핏빛 학살극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임사마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흑룡 니드호그가 태양신 니카와 함께 엘바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성지 마리조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들 해군 본부의 버스터콜을 예상하십니까? 억까하지 마십시오. 고대 거인족의 힘을 뿜어내는 니드호그와 기여우가 버티고 있는 엘바프에 고작 군함 열척과 중장 나부레니들을 보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임사마는 엘바프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무자비한 멸망명령, 즉 국가 소멸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살을 집행할 자들은 해군이 아니라 신의 기사단, 그 중에서도 최고 전력인 갈링 피갈랜드의 전면적인 출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갓벨리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끔찍한 사냥이 이번에는 거인족의 땅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오로성과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의 해안을 짓밟고 섬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전례 없는 대전쟁. 여기서 수많은 독자들은 루피와 로키가 힘을 합쳐 세계 정부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뜨거운 소년 만화의 클리셰를 기대할 것입니다. 펌 미쳤다며 두 괴물의 연합전선에 열광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 분석은 다릅니다. 이다나 해적담이 예언하건대 로키는 절대 루피의 든든한 아군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바프가 세계 정부의 총공세에 휘말려 쑥대밭이 되고 태양신 니카가 갈링 혹은 오로성과의 혈투로 체력이 바닥난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 모든 빛이 사그라드는 그 칠흑 같은 순간에 로키는 가장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루피의 등 뒤에 라그니르를 내리꽂거나 토르하임의 검은 벼락을 박아 넣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로키는 자신의 아버지 하랄드를 제 손으로 도륙한 페르나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를 나눈 가족의 숨통도 끊어버리는 진짜 광기가 바로 로키의 본성입니다. 그런 제가 고작 몇 번 합을 맞춘 해적 따위에게 동료애를 느낄 리 만무합니다. 로키가 원하는 것은 엘바프의 평화도 세상의 해방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한 지배자이자 파괴자가 되길 원하며 과거 전신이 끝내지 못했던 태양신과의 데스매치를 완성하고자 하는 뒤틀린 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루피는 늘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 순진한 믿음이 동료를 만들고 기적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그 순진함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등 뒤를 맡겼던 거대한 흑룡이 아가리를 벌리고 태양의 빛에 삼키려 드는 그 소름돋는 반전. 임사마을 분노가 만들어낸 핏빛 혼란은 로키에게 있어 태양신을 사냥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대장치에 불과합니다. 다가올 1176화, 우리는 신들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으로 점철될 수 있는지 그 진정한 지옥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해적담이 던진 이 잔혹한 진실과 팩트 포킴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태양신 니카와 흑룡 리드오그의 눈물겨운 우정 파티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엘바프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멘탈이 붕괴될 것입니다. 남들처럼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전투씬이나 을포대며 사이다 전개라고 칭송하는 뻔하고 유치한 리뷰는 제 채널에 없습니다. 낭만은 이미 끝났습니다. 오다 센세가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거인족 아이들의 구원이라는 알량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심화 시대부터 이어져 온 피비린내 나는 데스매치와 가장 끔찍한 배신극의 서막입니다. 임사마의 분노가 성지 마리조아를 넘어 엘바프의 하늘을 완벽하게 찢어발기고 세계 정부의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될 때 과연 우리의 태양신 루피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방심한 순간 뒤에서 날아오는 라그니르의 무자비한 일격에 피눈물을 흘리며 로그아웃하게 될까요? 모든 판이 뒤집히고 진정한 지옥이 펼쳐지는 그 순간을 오직 저 해적담과 함께 가장 날카롭고 이단화적인 시선으로 끝까지 파헤쳐 보시길 바랍니다. 제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반박해주세요. 맞다면 직접 답글 달아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갈링 출격 시나리오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해적들만 눌러주세요.